뇌졸중. 참 기분 나쁜 병이죠. 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검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원인 3위에 들 만큼 무서운 질환이죠.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매년 새로운 뇌졸중을 경험하는 인구가 약 한 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35분당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뇌졸중 예고도 없이 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며 대비를 어떻게 하냐.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요 검사만 해도 뇌졸중 예방할 수 있다, 이 사실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무려 뇌졸중 예방하는 검사를 아는데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 저렴하고 종합병원 안 가도 내과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시간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 뇌졸중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뇌졸중 예방의 시작? 네, 위험인자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졸중의 위험인자,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경동맥 협착증, 술, 흡연, 비만, 이런 것들 들 수 있잖아요. 다 아는 것 중에서 뭔가 좀 낯선 단어 하나가 보이시죠? 경동맥 협착증입니다. 사실 이 경동맥 협착증의 위험인자만 우리가 잘 관리해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경동맥은 이 목에 있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의 옆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잖아요. 이렇게 짚었을 때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는 이 지점이 바로 경동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서 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경동맥의 협착,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상 혈관벽은 내부가 매끈하고 탄성이 있으면서 부드러워요.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건 주로 혈관벽에 뭔가 좀 붙어서 굳어지는 겁니다. 혈액을 떠다니는 기름덩어리, 칼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엉겨 붙어서 혈관벽이 점점 두터워지는 거죠. 혈관벽이 점점 두터워지잖아요.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너무 심하게 되면 어때요?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혈관벽에 붙는 찌꺼기들이 튀어나오면서 붙어 있다가 혈류에 쓸려서 떨어져 나오는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이 목에서 뇌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경동맥은 굵기가 한 1cm 정도로 아주 크고 혈관벽도 두꺼워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뇌에는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정도로 아주 작은 혈관들도 있어요. 이 경동맥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뇌로 가게 되면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동맥 협착이 뇌졸중, 그 중에서도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 무서운 거는 혈액이 흐를 때 혈관벽이 두터워져서 혈관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 주변으로 두터워진 혈관벽에 찌꺼기들이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한번 생기잖아요. 그럼 이 소용돌이를 중심으로 혈관벽의 찌꺼기의 침착, 그리고 혈전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걸 우리는 여태 왜 잘 몰랐을까요? 경동맥은 이 혈관 내부가 한 50-60%까지 막히잖아요. 그래도 환자 스스로 인식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혈류 속도가 감소할 뿐이에요. 간혹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이런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한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내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다, 일괄성 허혈 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어주면 좋은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뇌졸중이 딱 온 분들에게 경동맥 협착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동맥 협착증 환자는 우리나라 성인 20명 중에 1명꼴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동맥 협착증과 뇌졸중의 발생 빈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평소 뇌졸중 증상이 전혀 없는 25살 이상의 정상인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경동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5.5%가 경동맥 혈관 두께가
두꺼워진 경동맥 협착증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경동맥이 절반 이상 막혀서 뇌졸중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도 약 1% 나왔어요. 그러니까 40세 이상만 놓고 보면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뇌졸중의 고위험군의 수치는 10에서 15% 정도 추정될 정도로 수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왜 40대 이상에서? 노화와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죠.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40대 이상이다 하는 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예요. 양쪽 경동맥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금식 복잡한 준비 과정도 없고 그냥 누워서 20-30분 정도만 있으면 금방 받을 수 있잖아요.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검사 비용도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뇌졸중의 발병 요인이 경동맥 협착뿐만은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예방? 네, 혈관에 해로운 음식 덜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생활이겠죠. 하지만 이 경동맥 협착이 뇌졸중 발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사만 해보셔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그런 신경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작 본인, 당사자는 내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증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5%가 일주일 내로 뇌졸중이 왔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런 뇌허혈 발작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의 발병률은 1%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 대사 질환을 갖고 있다. 뇌졸중을 경험한 우리 가족이 있어. 이런 경우도 주기적으로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40 이후다. 그럼 발생률이 껑충 뛰기 때문에 술, 담배 즐기는 분들,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내 운동량이 또 부족하다. 이러면 주기적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뇌졸중의 주요 인자로 지목되는 경동맥 협착증. 이걸 미리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바로 이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꼭 종합병원 아니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검사예요. 특히 내가 잠깐 시야가 흐려지네, 어지러워, 편마비, 언어장애 같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은 꼭 받으십시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 가족 중에서 뇌졸중 경험이 있는 분들도 꼭 받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나 나이 40 넘었어. 술, 담배, 기름진 음식 즐겨.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아. 이런 분들도 주기적으로 이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이전에 우리가 풍 맞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옛날처럼 벼락 맞듯이 풍을 맞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검사도 받아보고 미리 체크하시잖아요. 그럼 충분히 예상하고 이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밀레님들 이제 현명하게 건강 관리하세요.